우리 이상무 대표님, 이번 김경수의 2년 징역형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을 하시나요? 자, 일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를 좀 종합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드루킹과 문재인 대통령은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어제 저녁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확인해 주세요. 김경수하고 문재인은 상관없다, 드루킹은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이 그것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문제 삼지 않겠다 하는 게 이준석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또 하나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은 뭐냐면 김경수가 건강이 좀 안 좋으니 자기 지금 감옥에 못 가겠다, 날짜 다시 잡자라고 했어요. 세 번째 들어온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 김경수가 봉하마을에 내려갔습니다. 수감을 앞두고 봉하마을에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찾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김경수는 들어가면서 옛날 한명숙화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명숙도 왜 들어가기 전에 성경책을 이렇게 들어갔고 지금 나와서도 자기가 죄가 없다고 지금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떤 방송을 했는가 하면 김경수는 형을 2년 형을 받았습니다. 물론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낮은 형량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선거에 관계되는 부분은 사형까지도 가능합니다. 아주 중형으로 가야 되는데 허익범 특검이 그것을 이제 수사를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허익범 특검에 압력을 넣었어요. 너 자꾸 그렇게 계속 수사하면 내가 너를 또 수사할 거야. 이렇게 특별검사를 압박했습니다. 협박을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당이. 그렇게 아주 사악한 집단입니다. 저는 그것도 사실은 아무리 정당이지만 특검 검사도 공무원인데 공무원을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당신 내가 뒷조사하겠어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때가 되면 조사해서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를 처벌을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형은 대단히 낮은 형이다. 상당히 중형에 처해져야 되는데 2년형으로 줄여줘. 그거는 굉장히 봐준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2년형 중에 지난번에 2개월을 살았기 때문에 남은 게 24개월 중에 22개월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릴게요. 김경수가 남은 22개월을 다 징역을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살아야지. 저는 김경수가 22개월형을 다 살지 않으리라고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요, 대통령에게는 사면권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아무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든지 자기와 김경수의 일단 연결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자기가 사과를 하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면 자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 다음에 김경수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 내년 5월이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입니다. 5월 10일인가 5월 9일이. 예. 저는 언제 사면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하는가 하면 내년 3월 9일 대선이 끝나고 3월 9일 대선이 끝나고 5월 문재인 임기 종료 그 사이에 3월과 4월 사이에 김경수를 사면할 것이다. 사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사면을 할 때 다시 또 출마할 수 있는, 지금 7년가니까 공직선거를 공무원들 감행할 수 없다라고 다들 보도가 나오는데 나는 아닐 것이다. 문재인은 사면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면의 종류는 다시 곧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잘하면 6월 선거,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 끝나면 6월 선거 있어요. 지방선거에 또 나올 정도의 사면을 해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벌쩍 뛰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문재인이가 언제 말되는 얘기했습니까? 저는 앞날을 예측합니까? 2년형을 받은 거는 잘못됐다. 그것은 특검을 압박해서 특검이 아예 구형 형량을 굉장히 낮추도록 했고, 그리고 이 법원이 김경수를 도와줬다. 아까 선거법 위반 혐의
선거법 위반이면 어떤 선거법 위반인가 하면 그쪽에 센다이 총영사로 보내달라라고 하는 것을 지방선거, 문재인 대통령과의 선거에 연관되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김경수 앞으로 지방선거에 나올 선거법 위반과 그 선거와 관련된 선거법입니다. 그거를 무혐의를 해줬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때 2심 판사가 그거를 인정을 했다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사법부는 끝까지 아까 만시지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법부는 끝까지 김경수 편이었다. 문재인 편이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그 임기를 거의 끝날 때까지 지사직을 누렸다. 그리고 김경수는 한명숙을 롤 모델로 할 것이도록 김경수의 한명숙화가 추진될 것이다. 그리고 사면해 줄 것이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와 4월 사이에 김명수는 사면될 것이고 잘하면 김명수는 내년 6월 총선에 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로 열사님의 그 추측이 저도 아마도 99%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재인이라는 이자는 종북 주사파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체제를 없는일이라고 그러면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상식 이런 것은 초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한국에 아까 우리 박찬종 원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1야당이라고 하는 이 국민의힘 당이 국회에서 103석이라는 국회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바로 그러한 짓을 못하도록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걸 견제를 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이들이 지금 그 이준석이라는 자가 벌써 문재인하고 관계없다는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하니 참 기가 막혀서 숨이 막힐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국민 이성, 국민들이 힘을 가지고 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그런 도로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정말로 지당한 말씀이라 생각이 되고요. 우리 프리덤 뉴스의 오늘 이상로 대표님께서는 오늘 또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혜주가 상임위원인 조혜주가 이 4.15 부정선거의 총주모자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자가 돌연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사표를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상로 프리덤 뉴스 대표께서 그자의 그 출국 금지를 지금 이 검찰의 법원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상로 대표님 그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하시고 또 9시에 방송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9시에 항상 야3당 그러니까 우리공화당, 자유민주당 그리고 국민혁명당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요. 준비하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양해를 드립니다. 그 4.15 총선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혜주 씨가 그 사표를 이제 냈는데 원래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6년입니다. 6년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위원장만 3년, 관행이 3년입니다. 관행이. 하지만 옛날에 6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원래 프로세스대로 한다면 아마 조혜주는 6년을 그냥 다 한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시켜줄 거다. 그 정도로 공헌을 많이 세운 사람입니다. 원래 6년이에요. 3년이 아닙니다. 6년인데 관행적으로 3년 했지만 6년 한 사람들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로 보면 6년 법이 6년이니까 계속 6년 가자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끝나고 그러니까 6개월이나 남겨두고 지금 그만두고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자이냐 타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이냐 타이냐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추측인데요. 야, 내년 대선이 있잖아. 내년 대선을 똑같이 내년 대선도 4.15 총선처럼 노력을 해줘 라고 오다를 내렸을 수 있죠. 위에서. 그런데 조혜주가 이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왜? 지금 4.15 총선도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또 자기가 그것을 그 책임을 자기가 또 그 역할을 또 해야 된다?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의로 그만뒀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타의로 그만둘 가능성은 뭐냐면, 보니까 이번에 저기 인천 연수구에서 막 터무니없는 배춘희 투표지, 뭐 본드에 붙어 있는 거, 뭐 엄청나게 누가 봐도 이것은 가짜라는 게 엄청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 인천 연수구뿐만 아니라 8월 10일인가에는 이제 저 어디에요? 저 청주 많습니다. 앞으로도 100여 개나 돼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터져 나올 텐데, 그때도 계속해서 그 조혜주가 상임위원으로 남아 있으면 그 데미지가 정권에 계속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꼬리 잘리기를 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거를 조혜주가 한 것으로 나중에 밀어버리면, 그리고 조혜주는 글쎄요,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혜주가 모든 걸 떠안고 가기엔 너무나 엄청난 범죄다. 그래서 뭔가 커다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민경욱 의원은 빨리 조혜주의 신변을 확보해라. 자살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4.15 총선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입니다. 가장 먼저 이것을 보도하는 것은 일본의 통일일보가 보도했죠. 통일일보가 일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범이다. 가짜 투표지를 대량 집어넣었다. 침묵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한국은 죽은 사회다. 라고 하는 것을 일본의 통일일보가 제일 먼저 보도했고, 그 다음 미주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카이라이프라고 하는 그 매체도 보도했고, 이렇게 국내외의 작은 언론들이 막 보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중앙일보가 이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취재했고 6월 28일 날 인천 연수구의 그 인쇄 전문가, 감정을 하러 들어갔던 인쇄 전문가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뷰 내용을 객관적으로 썼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얘기도 주장도 쓰고 고발인 측 주장도 쓰고, 그 다음에 그 인쇄 전문가 이야기도 형식은 제대로 갖췄습니다. 배춘희 투표지라고 거론한 주력 언론 중에는 중앙일보가 오늘 2시 보도가 첫 보도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지금 중요한 점은 천대엽 대법관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천대엽 대법관도 지금 곤란한 지경에 빠진 게 뭐냐면, 이 사건을 지금 인천지검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지검이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가 천대엽 대법관의 입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천대엽 대법관이 이거 문제 없어. 예를 들어 문재인 표지 한두 개 나왔지만 이게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당선 부여 소송은 기각, 패소, 이렇게 판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지금 문제는 인천지검이 수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대엽 대법관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것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점을 칠 수는 없지만 자를 것이다. 어떻게든지 자기 쪽으로 올라오는, 자기 쪽, 이번에 이 김경수 드루킹 것도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 할 말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관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15 총선도 조혜주 한 사람으로 자르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조혜주 한 사람으로 잘라고 끝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좀 방송 준비가 있어서 먼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회의에 초대해 주시는 이렇게 우리 노 회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프리덤 뉴스 이상로 대표님,
우리 국민적인 성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